김삿갓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방랑시인 김삿갓의 일생을 재구성한 드라마틱한 시리즈. 할아버지가 홍경래의 난에 연루되어 가문이 몰락한 후 평생을 떠돌며 살았던 김삿갓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립니다. 그의 날카로운 풍자시와 해학적인 일화들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민중의 삶을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양반들의 위선을 조롱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로했던 진정한 민중시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김삿갓과 오만한 양반의 대결.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의 늦은 오후. 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한 사람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쓰고 해진 도포를 입은 초라한 행색의 사내, 바로 김삿갓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 정자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이 큰 소리로 자신의 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오. 내가 어젯밤에 지은 시라오. 봄바람이 불어오니 꽃이 피고 달빛이 비치니 산이 밝구나. 이 몸이 태어나니 만물이 조화롭고 내 글재주 뛰어나니 하늘도 감탄하네. 양반 조대인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치며 축혀 세웠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떠소? 내 시가 그리 훌륭하지 않소? 이 마을은 복이 있어 나 같은 문장가를 모시고 있으니 말이오. 조대인은 자신의 학식을 더욱 과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과거를 볼 때 말이오. 시관이 내 글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오. 비록 그때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급제하지 못했지만 내 실력은 장원급제감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에 지쳐 있었지만 양반의 위세에 눌려 감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삿갓이 천천히 무리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조대인은 초라한 행색의 김삿갓을 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요? 거지가 우리 모임에 끼어들다니. 저리 가시오. 이곳은 학문을 논하는 자리지 떠돌이 거지가 올 곳이 아니오. 김삿갓은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거지로 보이시나요? 저도 글을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만. 조대인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 꼴로 글을 안다고. 좋소. 그럼 내가 낸 시제에 대해 시를 한 수 지어보시오 할 수 있겠소?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에 대해 지으면 되겠습니까? 조대인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부귀영화에 대해 지어보시오. 과연 천한 것이 고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구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이 낯선 나그네가 조대인을 상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삿갓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부귀영화 한낱 꿈이요. 권세는 아침 이슬 같구나.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제일 먼저 떨어지고 가난한 자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네. 황금 지붕 아래서도 근심은 끊이지 않고 초가집 처마 밑에도 웃음꽃은 피는구나.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자요. 진짜 거지는 욕심에 눈먼 자라네. 시를 다 읊자 정자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김삿갓을 바라보았고 조대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감히 나를 조롱하는 것이요? 김삿갓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부귀영화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조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좋다. 그럼 제대로 겨뤄보자. 내가 시제를 내면 즉석에서 화답하시오. 한 번이라도 막히면 이 마을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이오. 김삿갓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제가 이기면 양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왜 이 천한 것들에게? 아, 그러시면 겁이 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삿갓의 도발에 조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내가 진리 없지만 만약 지면 사과하겠다. 드디어 본격적인 시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대인이 먼저 시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 시제는 봄이오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보시오.
조대인은 자신 있게 먼저 시를 읊었습니다. 봄이 오니 만물이 소생하고 꽃향기는 천지에 가득하네. 나비는 춤추고 새는 노래하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잔치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누구나 알 법한 상투적인 표현에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삿갓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봄은 왔으나 농부의 시름은 깊고 씨앗살 돈 없어 빈 논밭만 바라보네. 양반네 정원엔 꽃이 만발해도 가난한 집들엔 봄도 오지 않는구나. 꽃 구경 가는 님의 등 뒤에는 품팔이 나가는 안악의 한숨만 따르네. 이것이 진짜 봄의 얼굴이니 누구를 위한 봄인지 묻고 싶구나. 정자아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시는 바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조대인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흥. 봄을 너무 우울하게 그렸소. 시라는 것은 아름다워야 하는 법이요. 다음 시제는 달이요. 이번에도 조대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둥근 달이 하늘에 떠오르니 온 세상이 은빛으로 물드네. 달빛 아래 술잔을 기울이며 이 풍류를 즐기니 신선이 부럽지 않네. 뻔한 내용이었지만 조대인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김삿갓이 입을 열었습니다. 똑같은 달 아래 다른 세상. 어떤 이는 연못가에서 술을 마시고 어떤 이는 빈 배를 움켜잡고 잠 못 드네. 달빛은 공평하게 비추건만 그 아래 삶은 왜 이리 다른가. 높은 기와집 창문으로 새는 달빛, 무너진 초가 지붕으로 쏟아지는 달빛. 같은 다리로 돼 다른 달이니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히 운율만 맞춘 것이 아니라 깊은 뜻과 사회 비판이 담긴 시였습니다. 조대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체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술이요. 술의 맛과 멋을 노래해 보시오. 조대인은 이번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시를 지었습니다. 맑은 술은 인생의 벗이요. 좋은 시는 술의 벗이라. 취하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시름도 잊으니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로다. 그런데 김삿갓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양반은 호기를 부리고 술에 취한 아저는 백성을 괴롭히네. 술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마시는 이의 마음에 달렸구나. 빈 술병만 남은 주막 한 구석, 외상값 못 갚아 쫓겨난 늙은이. 대신에 연회에 오른 명주와 거지의 손에 들린 막걸리. 같은 술이 돼 다른 술이니 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로구나.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김삿갓의 시에 조대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공연히 김삿갓을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제를 내겠소. 인생이요 인생의 참뜻을 노래해 보시오. 조대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시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는 것. 높은 벼슬에 올라 가문을 빛내는 것. 부귀공명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내 대장부의 참된 길이로다. 그러나 김삿갓의 마지막 시는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길. 어떤 이는 비단 옷 입고도 불행하고 어떤 이는 누더기 입고도 행복하네. 권력도 재물도 한낱 꿈이요. 명예도 지위도 뜬구름이라. 진정한 인생은 남을 위해 살고 베풀고 나누는 그 마음에 있나니. 오늘 내가 만난 한 사람의 미소가 만금의 보화보다 값지도다. 떠돌며 사는 이 방랑의 길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배운다네. 시를 마치자 정자아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우레와 같은 갈채가 되었습니다. 조대인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시제주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인품과 식견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김삿갓은 조용히 조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양반님, 약속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조대인은 떨리는 다리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여러분을 너무 업신여겼소. 미안하오. 억지로 짜낸 사과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양반이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때 김삿갓이 나섰습니다. 양반님, 진정한 사과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의 도리가 아닐까요? 조대인은 김삿갓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선비의 기품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김삿갓은 빙그레 웃으며 삿갓을 다시 깊이 눌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떠돌이 시인일 뿐입니다. 이름은 김병연. 사람들은 저를 김삿갓이라 부르지요. 김삿갓. 그 유명한 김삿갓이란 말이오? 조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나라의 이름을 떨치는 방랑시인 김삿갓을 자신이 거지 취급했다니. 김삿갓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양반은 벼슬이나 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천민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대인에게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양반님도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문이란 것이 남을 깔보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대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김삿갓은 싱긋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김삿갓 나리, 어디로 가십니까?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가겠지요. 언제 다시 오실 건가요?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서로 아끼며 사십시오. 김삿갓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낡은 도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대인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김삿갓이 남긴 시를 읊으며 그날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정자 아래 모여 김삿갓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신분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 진정한 지혜는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삶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김삿갓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김삿갓과 가뭄에 시달린 마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하늘은 쇠붙이처럼 맑고 뜨거웠고 논받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이 모여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이 거의 드러나 보였고 겨우 바가지 하나 정도의 물만이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어찌해야 하나. 이 우물마저 마르면. 머리가 하얗게 센 김씨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번 기호제를 지낸 지도 보름이 넘었는데 비는 오지 않고. 젊은 아낙 박씨가 맥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목이 말라 칭얼거리고 있었지만 줄 물이 없어 그저 등을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서는 또 다른 기우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남정네들이 제단을 만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도 희망보다는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이번이 벌써 네 번째 기우제 아닙니까?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닐까요? 젊은 농부 최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노는 이미 완전히 말라붙어 한 톨의 곡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정성껏 지내면 분명 비가 올 걸세. 이장이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 전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때 먼 길 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햇볕에 낡은 삿갓이 반짝이고 해진 도포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김삿갓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아낙네들이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가 오네. 아이고, 이 가뭄에 나그네가 다니다니. 김삿갓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입술도 타들어가고 얼굴도 햇볕에 그을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김삿갓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자신들도 아껴 마시는 물이었지만 목마른 나그네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드시오. 많지는 않지만. 김씨 할머니가 자신의 물동이에서 반 바가지 정도를 떠서 건넸습니다. 김삿갓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단숨에 들이키지 않고 조금씩 아껴 마시는 모습에 아낙네들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김삿갓이 바가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메마른 땅, 시든 나무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 가뭄이 심한가 봅니다. 석 달째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박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 산 위에서 기호제를 지내는 모양인데 이번이 4번째라네요. 그런데도 하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김삿갓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마을 뒤편의 산줄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오래 사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우리 시아버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셨죠. 김씨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김삿갓을 마을 어른인 박 노인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노인은 너무 늙어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삿갓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러시게 근데 자네는 누군가? 저는 떠돌이 시인입니다. 이름은 김병년이라 하고 사람들은 김삿갓이라 부릅니다. 오, 그 유명한 김삿갓이 우리 마을에 하지만 보다시피 대접할 것도 없네. 박 노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이런 가뭄이 있었습니까? 김삿갓의 질문에 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10살 때쯤이었나 그때도 이런 가뭄이 있었지.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냐고. 이상한 일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을 뒤 계곡에서 물이 솟아났어. 그 물로 가뭄을 견뎌냈지. 그 계곡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말라서 잘 모를 텐데. 저 뒷산 바위 절벽 아래쯤이었던 것 같아.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만 기대지 말고 땅의 이치를 찾아야 합니다. 물은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도 흐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삿갓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마을 뒤 산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김삿갓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숨이 차올랐지만 희망이 생긴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김삿갓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위와 흙의 모양, 나무들이 자라는 방향, 그리고 지형의 기울기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바위의 색깔이
다른 곳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보세요.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 살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곳의 바위는 회색빛이었는데 이곳의 바위는 약간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새의 이끼는 아직도 약간의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이 아래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 그 물기가 바위를 타고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흥분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김삿갓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바위 절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김삿갓이 바위 절벽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박 노인이 말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냥 바위 절벽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이 바위 틈새로 예전에 물이 흘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흙의 색깔이 다릅니다. 정말로 바위에는 물이 흐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아래쪽 흙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검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파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따라 파야 합니다. 그리고 김삿갓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남자들은 땅을 파고 여자들은 파낸 흙을 나르고 아이들은 돌을 골라내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우제를 지낼 힘으로 땅을 팝시다. 모두 집으로 가서 삽과 갱이를 가져오시오. 사람들이 흩어지자 김삿갓은 혼자 남아 다시 한번 지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천 리를 떠돌며 익힌 자연의 이치가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었습니다. 1시간쯤 뒤 마을 사람들이 연장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왔습니다. 김삿갓은 땅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파 내려갑니다. 너무 넓게 파지 말고 폭은 한 길 정도로 하되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었습니다. 영차, 영차. 구호를 외치며 힘을 합쳐 일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김삿갓도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힘내세요. 물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구덩이는 제법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쳐서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헛수고만 하는 것 아닐까요? 벌써 한 길도 넘게 팠는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삿갓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이 숨 쉬고 있네. 깊은 곳에서 물소리 들리네. 포기하는 자에게는 샘물도 등 돌리지만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내어주리라. 함께하는 마음이 바위를 뚫고 한마음 한뜻이 기적을 만든다네. 시를 듣던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김삿갓 나리를 믿고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더 파 내려가던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흙이 축축해요. 모두가 달려가 보니 정말로 흙에 습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파면 됩니다. 김삿갓의 외침에 사람들은 더욱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다. 물이 나왔어. 구덩이 바닥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들더니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물이 나왔다. 김삿갓 날이 만세.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김삿갓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물을 마을로 끌어가는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삿갓의 지휘 아래 마을 사람들은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흙으로 둑을 쌓아 물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맑은 물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 도착한 물을 바가지로 떠서 마셨습니다. 석 달 만에 마음껏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기쁨의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김삿갓은 바위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장이 김삿갓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김삿갓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삿갓 주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삿갓 날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으세요. 어떻게 그 바위 아래 물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산과 들을 떠돌다 보면 자연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바위의 색깔, 흙의 냄새, 풀의 방향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요. 그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어린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삿갓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단순히 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리께서는 내일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지요.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그날 밤 김삿갓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시를 지어 들려주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은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네. 하늘만 바라보던 눈을 돌려 땅을 보니 생명의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네. 오늘 우리가 판 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세미로다. 시를 듣던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마을을 떠나는 김삿갓을 배웅하러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가셔야 합니까?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시면. 이장이 간곡히 붙잡았지만 김삿갓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길 위입니다.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한 아이가 김삿갓에게 달려왔습니다. 며칠 전 물을 찾을 때 질문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나리, 저도 나중에 나리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김삿갓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꼭 나처럼 떠돌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것으로 충분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삿갓은 일어서서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삿갓을 쓴 그의 모습이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후로 마을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수로를 통해 들어온 물로 논밭을 적시고 우물도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하늘에서도 단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하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해마다 물을 찾은 날이 되면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김삿갓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김삿갓이라는 훌륭한 시인이 왔단다.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지. 그게 뭐냐고?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김삿갓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아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희망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김삿갓이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노인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전 김삿갓과 함께 물을 찾던 그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는 훌륭한 학자가 되어 있었죠. 저는 평생 김삿갓 나리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다시 나누러 왔습니다. 그는 마을에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연을 읽는 법, 함께 사는 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김삿갓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샘물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물을 찾아낸 곳,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 한가운데는 김삿갓 샘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그 우물 곁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사람의 정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솟아난다. 마이너스 김삿갓. 이것이 바로 김삿갓이 그 마을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찾아준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희망의 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훗날 한 시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가뭄든 땅의 단비보다 귀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의 샘물이었네. 김삿갓이 판 것은 우물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영원한 수로였구나. 정말로 그랬습니다. 김삿갓이 떠난 지 100년이 흘렀어도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돕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억해라. 진정한 보물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단다. 그리고 그 보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신비한 것이지. 이렇게 김삿갓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기적이란 무엇인지를. 가뭄은 언젠가 끝나지만 함께 만든 희망의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김삿갓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김삿갓의 마지막 여정.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휘날리는 계절, 안동으로 향하는 먼지 낀 길 위에 한 노인이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성큼성큼 걷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낡은 삿갓을 쓰고 해진 도포를 입은 그 모습은 김삿갓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 평생을 떠돌던 그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김삿갓은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3살에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길을 나선 이후 무려 40여 년을 이 땅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구나. 김삿갓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욱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영남루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차가운데 이리 앉으시죠. 중년의 주모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김삿갓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막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중 구석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20 남짓한 그 젊은이는 누런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다가 다시 글을 쓰기를 반복했는데 그 모습이 시를 짓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뭘 드릴까요, 어르신?
주모의 물음에 김삿갓이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하고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모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김삿갓은 젊은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막힌 듯 붓을 놓고 한숨을 쉬는 모습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삿갓은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모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소. 그저 옛 생각이 나서 이 된장찌개가 고향 맛과 비슷하구려. 아이고 그러세요. 저희 집 된장은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주모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김삿갓은 다시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시상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김삿갓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일어나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시를 짓는 중인가? 갑작스러운 물음에 젊은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만. 젊은이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도 되겠나? 나도 시를 좀 아는 사람이라서 말이지. 물론입니다. 앉으십시오. 김삿갓이 자리에 앉아 젊은이는 자신이 쓴 종이를 슬쩍 가렸습니다.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경주 이씨 가문이지만 지금은 그저 떠돌이 서생입니다. 떠돌이라는 말에 김삿갓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떠돌이라 나도 평생을 떠돌았네. 그런데 무슨 시를 쓰고 있었나? 이윤석은 망설이다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습작입니다만. 김삿갓은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니 나그네 마음도 함께 떨어지네. 고향은 아득히 먼 곳에 있고 내 갈 길은 어디인지 모르겠구나. 읽고 나서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담긴 좋은 시야 하지만. 이윤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 같구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 겨울을 견뎌야 봄이 오듯이 말이야. 이윤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혹시 어떤 분이신지요? 김삿갓은 빙그레 웃으며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 그냥 늙은 시인일 뿐이네. 자네처럼 평생을 떠돌며 시를 지었지. 그때 이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김삿갓 선생님이십니까? 김삿갓은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들 부르더군. 이윤석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아, 제가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앉게, 앉아. 그런 격식은 필요 없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동료 아닌가. 김삿갓의 말에 이윤석은 감격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전설적인 시인 김삿갓을 직접 만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떠돌며 진실을 노래하는 시인이요. 김삿갓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유라. 그것이 무엇인지 아나? 속박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윤석의 대답에 김삿갓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유의 겉모습일 뿐이네. 진정한 자유는. 김삿갓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안의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네. 나는 평생을 떠돌았지만 사실은 내 아픔과 상처에서 도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이윤석은 놀란 표정으로 김삿갓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자유로운 방랑 시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선생님도 아픔이 있으셨나요? 김삿갓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지. 나는 가문의 몰락과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했네. 겉으로는 자유롭게 떠돌았지만 마음은 늘 그 과거에 묶여 있었어.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어느새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네. 진정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내 상처를, 내 과거를,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김삿갓은 이윤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도 기억하게. 시인의 길은 단순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걸. 내 아픔을 노래하되 그것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네. 이윤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삿갓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고향으로 가네. 안동 김씨 종가가 있는 곳으로. 평생 피해왔던 그곳으로 마침내 돌아가려고. 왜 이제야?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삿갓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윤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네, 이 길은 혼자 가야 할 길이야. 자네는 자네의 길을 가게. 김삿갓은 품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내 이윤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동안 써온 시들 중 일부를 적어둔 것이네. 자네에게 주고 싶구나. 이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귀중한 것을? 시는 나누라고 있는 것이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세대가 이어가야 할 때야. 김삿갓은 삿갓을 다시 쓰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가에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주지. 좋은 시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시라는 걸. 그 말을 끝으로 김삿갓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이윤석은 문 밖까지 따라 나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걸어가는 노시인의 모습이 왠지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삿갓은 밤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면 고향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즉흥적으로 시를 읊었습니다. 평생을 떠돌다 이제야 돌아가니 고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변한 것은 고향이 아니라 나였네. 떠날 때는 상처 입은 젊은이였지만 돌아올 때는 상처를 품은 노인이 되었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여행의 끝은 결국 시작점이라는 것을. 사흘 후 김삿갓은 마침내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낙동강이 굽이치는 곳 하회마을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느려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김삿갓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마을에 김씨 종가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노인은 김삿갓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병연이 아니요? 김삿갓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저를? 나요. 나 상진이야. 어릴 때 같이 서당 다녔잖아. 김삿갓은 노인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어린 시절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진이 정말 상진이란 말이냐? 두 노인은 반가움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상진은 김삿갓의 손을 잡고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종가는 저기야.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어. 내가 떠난 후로 가세가 기울어서 이제는 명절 때나 사람들이 모이지. 김삿갓은 쓸쓸해진 종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웅장했던 기와집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구나. 그래, 가자.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종가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대청마루, 빛바랜 현판들.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당 앞에 섰을 때 김삿갓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조상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상진은 조용히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김삿갓은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떠나야겠다. 벌써? 며칠 더 있다가 가지. 김삿갓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마지막 길을 가야지. 상진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종가를 나선 김삿갓은 마을 뒤편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주 올라가 놀던 곳이었죠. 바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김삿갓은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아마도 모든 방랑의 끝은 귀향일지도 모른다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갈 때 김삿갓은 마지막 시를 읊었습니다. 붉은 노을에 물든 하늘을 보니 내 삶도 저 노을처럼 붉구나. 한평생 떠돌며 시를 지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는 이 순간 고향 하늘에 펼쳐진 노을이로다. 이제 나도 노을 속으로 들어가리니 내 시는 바람되어 영원히 떠돌리라. 시를 다 읊었을 때 김삿갓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아이들이 바위 위에서 잠든 듯 앉아있는 김삿갓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병현은 이제 영원한 방랑을 떠난다. 내 시는 바람이 되어 이 땅 곳곳을 떠돌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 다만 기억하라. 진정한 자유는 떠도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에 있음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잠들다라고. 소식을 들은 이윤석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김삿갓의 무덤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준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시와 함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인의 길은 외롭지만 아름답다.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라. 진실을 노래하고 약자를 위로하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 진정한 시인의 사명이다. 이윤석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스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평생을 바쳐 좋은 시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인이 되겠다고. 그 후로 이윤석은 전국을 떠돌며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김삿갓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삿갓의 시와 정신은 이렇게 제자를 통해 그리고 그의 시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김삿갓의 고향 안동에 가면 그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김삿갓의 시를 읊고 때로는 자신이 지은 시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그리고 저녁 노을이 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바람 소리 속에서 김삿갓의 시구절을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의 시가 바람이 되어 여전히 이 땅을 떠돌고 있는 것처럼. 김삿갓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향 땅에 묻혔지만 그의 정신과 시는 영원히 자유롭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 땅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멸입니다. 육체가 아닌 정신의 불멸, 개인이 아닌 가치의 영속성. 김삿갓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그는 떠났지만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람 소리로 시구절로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며칠이 지나자 김삿갓의 죽음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안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선비들, 떠돌이 상인들, 기생들, 심지어 양반들까지도 그의 마지막을 애도하러 왔습니다. 무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꽃과 술, 그리고 시가 놓였습니다. 각자가 김삿갓과의 추억을 나누며 글을 기렸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과거에 떨어져 절망했을 때 시 한 수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선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생이었는데 선생님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양반이셨어요. 제게도 시를 가르쳐 주시고. 젊은 여인 도목이 매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김삿갓을 추모했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운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김삿갓과 시 대결을 벌였던 그 양반이었죠. 김삿갓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은퇴했지만 평생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조대인은 김삿갓의 무덤 앞에 정성스럽게 술을 따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윤석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김삿갓이 준 두루마리에서 한 편의 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 중 하나입니다. 후인에게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시는 남으리라. 내가 걸었던 길 위에 누군가 서리라. 내가 울었던 곳에서 누군가 웃으리라. 내가 웃었던 곳에서 누군가 울리라. 하지만 기억하라 후인들이여. 시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영혼의 목소리, 한 시대의 아픔과 기쁨의 증언. 내 시를 읽되 나를 따라 하지 말라. 너희들의 시를 써라. 너희들의 목소리로 너희들의 시대를 노래하라. 그것이 진정한 계승이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불멸이니라. 시를 다 읽자 모든 이들이 수면해졌습니다. 김삿갓은 단순히 자신의 시를 남긴 것이 아니라 후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김삿갓의 기일이 되면 전국에서 시인들이 모여 김삿갓 시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김삿갓의 시를 낭송하고 새로운 시를 지어 발표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김삿갓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작은 김삿갓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며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김삿갓의 시가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의 자유정신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민주화 시대에는 그의 저항정신이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대의 한 문학 연구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삿갓은 단순한 방랑 시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증인이었고 민중의 삶을 대변한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의 시가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안동의 김삿갓 기념관에는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김삿갓의 시를 읽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삶에 대해 성찰합니다. 기념관 한쪽 벽에는 김삿갓의 마지막 시가 큰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떤 이들은 김삿갓이 정말로 죽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김삿갓을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전설일 뿐이지만 그만큼 김삿갓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김삿갓의 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그의 시구절이 공유되고 젊은이들은 그의 자유정신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삿갓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아마 유튜버나 블로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매체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그 정신 말입니다. 이렇게 김삿갓의 유산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랩이 되기도 하고 노래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형식은 변해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며 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김삿갓에 대해 배운 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김삿갓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집에 있으면 편한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삿갓 할아버지는
세상 모든 곳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했단다.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여겼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외롭지 않았대. 그리고 그 마음이 아름다운 시가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커서 시인이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를 쓰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김삿갓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한 아이의 마음에 심어진 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 그것은 김삿갓이 평생 추구했던 가치이자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할 정신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그는 갔지만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 시를 읽을 때마다 그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처럼 진정한 자유는 떠도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김삿갓은 이제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자유일 것입니다.